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자, 2월 5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도 저랑 같이 가셔야죠. 출발입니다. 자, 뭐가 이렇게 즐겁냐고요? 세상은 어지러운데, 저라도 즐겁게 해야죠. 뭐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다 어지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정상이에요. 자, 볼게요. 자, 행정법 우리 가봐야죠. 오늘 개별 법률로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자, 승진 문제였어요. 소방 승진 문제 11월에 있었던.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너무나 쉽게 나와서 뭐 솔직히 말해서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지문 또 공부하는데 정리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자, 볼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 자, 원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있었고, 또 다른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개인정보라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인데 여기는 개인정보라고 돼 있고, 그럼 여기는 정보긴 정보인데 공개법인데, 그럼 여기는 개인정보는 아니겠죠. 하나는 공개법이고 하나는 보호법이니까요. 따라서 얘는 무슨 정보? 자, 보유, 보관하는 행정정보예요. 행정정보. 이게 벌써 이게 다르잖아. 틀린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개인정보를 공공기관만 갖고 있나요? 오히려 카드사라든지 은행, 또 여러분 보면 식당, 그다음에 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가 오늘 어딜 가서 어디에서 내렸는지 시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쿠팡, 뭐 요즘에 알리, 뭐 이렇게 해갖고 정말 외국 기관부터 시작해서, 외국 업체부터 시작해서 내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정보, 그런 내 정보를 그들이 마음껏 쓰면 안 돼요. 요즘에 딥시크다 뭐다 해갖고 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하면 뭐든지 우려되는 거예요. 내 정보 빨리는 거 아니냐, 가져가는 거 아니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여기에 공공기관만 국한할 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어떤 기관이든 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럼 공공기관 말고 다른 법을 또 계속 만들다 보니까 한두 곳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이 앞에 지하문구를 쓱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단체, 누구든 관계없이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갖고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공기관, 행정정보는 당연히 공공기관만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은 그대로 명칭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탄생 자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해갖고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만들어지게 완성된 거고, 지금은 흘러오는 거고요. 얘는 여전히 공공기관. 거기다 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누가, 국민이 가서 내놔라 그래서 자, 이거 헌법에 21조에 보면 표현의 자유에 알 권리가 있거든요. 이 알 권리, 이거 경쟁의 자유 알 권리, 이런 것들을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과 구할 권리 근거에서 구체적 기본권이다 보니까 이런 법률이 없더라도 직접 나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내놔라라고 해서 공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공개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법률이 있으면 더 고맙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거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이게 구체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개 신청, 항상 공개 신청할 때는 특정해야죠. 뭔가 신청하는데 특정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 대상 정보하고 대상 정보하고 그다음에 공개 방법까지도 특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청은, 공공기관은 솔직히 말해서 공개 방법에 관한 재량이 없으니까 요청한 대로, 신청한 대로 공개를 해야 할 뭐가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개 신청이 있어야만 공개 의무가 나옵니다. 공개할 수 있다 아니에요. 다만 8조의 2에 가보면, 자, 공개 신청이 없어도, 공개 신청이 없는데도 수시 공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예외 조항이에요. 원칙 조항이 아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공개 신청이 있을 때만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 만은 아니고요.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가 원칙이고, 공개 신청이 없을 때도 예외적으로 수시 공개 의무가 있다라는 건 예외에 해당됩니다. 왜요? 여기 보면 당연히 행정정보에 한해서 그것도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 전자 정보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공개 대상 정보고 전자 정보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적에 이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기관이 중앙행정각부,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뭐 그렇게 많이 아니에요. 그냥 국정원 하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국정원 이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수시 공개 의무가, 수시로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보유하고 있다, 내가 작성해서 하든 보관하고 있다, 타인에 의해서 작성된 정보든 작성 주체는 불문으로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정보를 얻어왔는데 입수했는데 그때 외국 기관하고 합의를 한 거죠. 공개하지 않기로. 그래도 뭐다? 여기 공개 의무가 있다 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는 이거는 그런 합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 1항 1호부터 8호에 해당됐을 때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비밀의 성질을 가져야 돼요.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무조건 여기에 해당된다 해서 무조건 비공개다 그러면 안 되죠. 특히 4호, 그 다음에 5호 사생활 정보, 그 다음에 6호 기업 활동 정보, 그 다음에 매점 매석 8호, 그 다음에 여기 법규 명령 중에 위임 명령에 근거해서 어디서 자 정보에 관한 법에서 정보 관련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위임 명령에 공개하지 마라고 돼 있을 때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집행 명령도 안 되고요. 또 행정규칙도 근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국가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개인 사생활 정보 우려 있어야 돼요. 우려. 이게 공개되면 난리 날 텐데 우려 또는 피해 우려 이런 거. 그다음에 기업 정보, 기업 활동 정보 까지 포함되는데 기업의 순수한 정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게 공개될 경우 피해, 중대한 피해, 우려 있는 정보 이런 식으로 실질비성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거지. 아니, 외국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엄격하게 좁게 봐야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많이 실현할 수가 있게 돼요.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간다면 아마 명분 없이 근거 없이 국가가 작용을 안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국가를 눈 시퍼렇게 뜨고 국민의 주권자가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바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정보에 제3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제 11조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3, 즉 3, 7 이렇게 암기하셔야죠. 제3자 정보가 포함됐을 때 즉시 통보 3일 내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구조에 근거해서 공개가 될 경우 자 7일 이내 이 신청도 불복 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공개되면 관계없는데 공개 대상 정보인데도 비공개 또는 거부나 부작위 다 싸울 수 있어요. 거부, 처분,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거부로 간주돼 가지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못 하게 됐는데 20일 내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로 본다라는 규정이 옛날엔 있었어요. 그래서 부작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런 규정 11조 5항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부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작위 상태예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공개했을 적에 그걸 다투는 방법, 이거 행정정보니까 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절차에 해당된다는 거, 이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도 틀린 지문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행정소송이 조금 더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규정이 202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자 이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소속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보셔야죠. 정보공개위원회 11. 그다음에 공개 여부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9조 11조 공개 여부 제3자 이런 거 공개 여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개심의회라고 있는데 7일 요거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장, 단체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7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위원회에 들어있는 게 공개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이라는 것도 국무총리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개정된 사안이에요. 2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오늘 정답 찾는 건 너무 쉬워서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정보 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구조 1항 1호부터 8호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해서 앞뒤가 바뀌었죠. 비공개 대상 정보 자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가 자 공개를 예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예외
예외에 해당되는 거죠.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가면 이제 개미지옥이 되니까 시험장에서는 1번을 찾으시면 더 이상 잊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는 학습을 위한 거니까요. 2번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4번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4번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잘 말씀드렸죠. 정보공개 신청할 때는 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방법을 특정해야 되고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어떤 공개 방법에 관한 재량이 없습니다.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맞죠? 세 번째,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 현재 보유, 관리, 작성 주체가 모든 관계없고요. 자, 정보의 형태도 관계없습니다. 사진, 수기, 뭐든 관계없어요.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반드시 전자정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문서가 원본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더라도 출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거죠. 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액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4번이 한번 복사가 돼서 들었는데 이게 컴퓨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요것만 또 이렇게 됐더라. 자, 이해해 주세요. 자, 어찌됐든 4번도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충분히 잘 나와 있다. 그래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인지 공공기관에서 얻은 정보인지 출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까 비공개하면 여전히 소송을 통해서 다툴 이익이 있죠. 소액이 있다. 따라서 비공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오늘 정리 잘 하셨죠?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쭉쭉 저랑 같이 가시는 거 맞죠?